인천 FM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IBS 인천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네. 오늘 제가 10시에 방송을 하기는 했죠. 네, 확인했습니다. 이사도 하고 또 스튜디오도 이렇게 재정비하고 구축하는데 시간이 거의 뭐 2달 가까이 걸렸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장비를 제가 한동안 안 썼더니 꼭 이렇게 사단이 납니다. 네. 그래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걸 좀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네. 장비가 따라오지 못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아침에 보내드렸던 방송을 다시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해서 인천 FM부터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IBS 인천 방송과는 지금 공동 제작이고 네. 욕심 같아서는 동시 송출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긴 하겠는데 우선은 당분간은 녹화해서 네. 녹화본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방송, 오랜만에 시작한 첫 방송으로 준비했던 것은 어떤 프로였죠? 인천은 지금입니다. 네. 인천은 지금. 그동안 이제 인천 곳곳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소식 가운데 시민들이 알면 참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소식만 모아서 네. 이렇게 전해드렸던 것이 인천은 지금인데, 지금 그 IBS 인천 방송했던 프로 중에 그래도 관심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네, 맞습니다. 시청자 반응이 가장 좋았고 그랬죠.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예. 채널이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계속 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다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1월 30일이고요. 네. 저희가 첫 코너는 주간 일기예보를 좀 모아서 전해드리는 코너로 해봤습니다. 자료는요, 수도권 기상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뉴스를, 일기예보를 전해드리는 기상청보다는 좀 더 세세하게 지역 뉴스를, 지역의 일기예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수도권 기상청에서 전망해본 한 주간의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인천시 또한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29일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늘 아침까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30일 인천광역시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2도로 전망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천광역시 전체가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바다 파고는 0.5에서 3.5m로 예측됩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나 잠깐 좀 저희도 유튜브를 좀 켜봤더니 네.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천 FM 들어오시고 또 물론 저희가 매일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만은 또 구독 이렇게 눌러놓으시면 네, 바로바로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3박자가 맞아야 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좀 네.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일기예보를 보니까 한파가 물러갔어요. 네, 이번 주는 영상 기온을 좀 유지하면서 네. 낮에 활동하시기 좀 편하실 걸로 예상이 네, 됩니다. 엄청 추워서 네. 뭉칠했었는데 맞습니다. 추위가 깊어질수록 봄은 멀지 않았다. 네. 그런 우리 오래된 우리 교훈인데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주간의 날씨가 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날씨 봤고요. 네. 그다음 준비한 소식은 숫자로 인천입니다. 네, 인천시가 최근 3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 3등급. 네, 밑에 것도 한번 보니까 강화군 인천경찰서 4등급이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청렴도 조사라고 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네. 전국 지자체를 포함해서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 평가에서부터는 새로운 평가 체계로 청렴 체감도 60%, 청렴 노력도 40%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네. 부패 실태 평가 점수를 감점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그 청렴도 조사를 할 때 올해부터는 부패 지수라는 거를 더해서 이제 빼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나온 결과가 인천시가 3등급, 네, 강화군과 인천경찰청이 4등급입니다. 네. 꼴찌가 몇 등급이에요? 꼴찌가 5등급입니다. 5등급. 네. 제일 심각한 데는 5등급이고. 네.
인천은 5등급이 없으니까 괜찮겠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숫자가 네네.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인천시 3등급은 제 기억으로는 친환에도 3등급이었는데. 그렇죠. 네, 3년 연속 지금 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연속 금메달이 아니라 3년 연속 3등급이라는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개선이 되질 않네. 네. 자, 인천시는 그렇다고 쳐요. 네. 자, 강화군도 4등급 아니었어요, 지난해? 네, 맞습니다. 강화군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4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야, 강화군에 사시는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왜 강화군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종합청렴도 조사에서는 이 4등급의 숫자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숫자가 맞습니다. 인천시에서 4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바로 인천경찰청입니다. 인천경찰청? 네. 권위기관의 상징 인천경찰청? 맞습니다. 예. 민중의 지팡이 경찰청에서 4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저렇게 받겠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주변을 살펴봤더니 예. 서울경찰청은 2등급, 예. 부산경찰청은 3등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인천경찰청만 4등급이 나왔다고 하네요. 잠깐만. 서울이 얼마? 2등급. 2등급. 네. 부산이 3등급. 아니, 치안수가 가장 많다는 서울청이 2등급인데 네. 네. 그 옆에 붙어있는 우리 인천청 네. 옆에서 지금 성장세가 무섭게 성장했다고 인천경찰청 네. 4등급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창피한 일이에요. 인천경찰청 원래 경찰청들은 좀 권위주의가 있어서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는 거부감 있게 보일 거야. 그래서 좀 안 좋은 평가가 있을 거야. 이래서 4등급이야 전국에. 그렇게 하기에는 서울경찰청의 평가가 너무 좋은 거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경찰청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숫자 여러분 인천 한번 숫자 정리해 볼게요. 인천시 종합청렴도 조사 3등급, 강화군 4등급, 인천경찰청 4등급. 자, 이거는 더해질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앞서갈수록 좋은 겁니다. 내년에도 이 숫자 똑같이 나오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네, 아주 정말 앞에 가서 네. 생방송 할 거죠? 맞습니다. 네. 생방송 당하기 싫으시면 올립시다. 네, 다음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뉴스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뉴스 두 곡지를 좀 뽑아봤는데 전국이 몸살이죠, 난방. 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온 국민이 난방 열사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게 전 국민이 연예인 누구야? 네. 지금 그 정도로 좀 민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LNG 수입 가격이 3배나 폭등하면서 강추위 속에 서민들의 난방비 걱정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시청자 여러분? 난방비가 전국적으로 집중 폭격을 가하고 있어요. 이유는 도입하는 LNG 가격이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반영이 돼서 난방비가 올라간 거는 다 아실 거고요.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검단 신도시 주민 네. 어디 그리고 또 있습니까? 영종 주민. 네. 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유독 산업자원부에다 집단 민원을 제시를 한 겁니까? 네, 바로 이 지역 연료급이 과도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예.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주택용 연료금이 지난해 3월 1메가칼로리에 65.23원에서 예. 지난해 11월 89.88원으로 네. 8개월 사이 38%나 급등한 데다 그건 제가 알잖아요. 네. 30% 이상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인천은 총 6개 권역의 난방 공급 사업자가 있는데요. 예. 연료금이 많게는 10% 비싼 98.86원으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검단 신도시와 영종 지역 난방 공급 사업자가 책정한 연료금은 가장 높은 98.86원으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공급업자가 네. 그러면 이 가스비를 맘대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난방 공급 사업자별 연료금이 다른 이유는 예. 연료비나 수열비는 물론 열 생산 공급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적정 네. 보수 등을 반영해서 시장 기준 요금의 10%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정부가 정한 요금에 아니면 정부가 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공급사가 최대 이제 우리 같으면 한국가스공사겠죠. 이런 쪽에서 승인받아서 정해진 요금의 최대 10%까지 지역 공급자가 다시 정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검단 신도시와 영종 지역은
승인받은 10% 최대치를 지금 부과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집중 폭격을 당한 데서 여기는 헤비급 난방비가 지금 폭격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뿔이 났구나. 네. 예. 주민들은 금리 인상에 물가도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큰데다 검단 신도시는 특히 연료급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수치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평균 공급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89.88원인데 89.88원. 네. 네. 10%나 비싼 네. 98.86원으로 측정되었다. 98.86원 네. 메가칼로리당.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숫자만 봐도 우리가 딱 와닿잖아요. 네. 비싸겠구나. 맞습니다. 그런 게. 네. 예. 이 지역에 있는 분이 건단신도시, 영종지역. 교통비 높아가지고 출퇴근도 아주 힘들었다고 맞습니다. 하는 영종지역. 이제 가스비까지 이렇게 폭탄 맞은 데다가도 더 위에다가 또 그 메가 폭탄이 와버렸으니 네. 주민들은 뿔이 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참 이 정부가 이걸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라는 게 네. 이거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참 최근에 답답하죠? 또 근데 네. 또 좋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인천시는 최근 난방비 포탄으로 연이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난방비 122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정과 인천형 사회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 가구 등 11만 400만여 가구 등입니다. 예. 시는 이들 가정에 각 10만 원씩 총 예. 110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취약계층 111만 가구, 네. 예, 인천에 있는 11만 가구에는 10만 원의 난방비 보조금을 긴급 편성해서 네. 지원키로 인천시는 했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나마 좀 예. 다행입니다. 지금 검단 신도시와 영정 지역은 이거는 뭐 전부 다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 맞습니다. 사시는 분은 전부 해당돼서 10%에 더 비싼 난방비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불만은 네.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좀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떤 합리적인 안을 좀 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뉴스 첫 번째 코너는 난방비에 관한 거였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사진은 항운 연안 아파트 가운데 지금 연안 아파트인가요? 연안 아파트 사진 같은데요. 네. 자, 여기에 그동안 민원이 끊이질 않았죠. 네, 항운 연안아파트 이주 대책과 관련한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간 항운 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시는 2006년부터 이주 대책을 추진해왔고 지난 2021년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단계별 교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항운 연안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분진 네, 이게 지금 화물차가 많이 다니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항구로 다니는 그런 네. 화물차 분진 때 못 살겠다. 네. 이거 이제 이렇게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2006년쯤 됐던가요? 그때부터는 네, 우리 진짜 못 사니까 이주시켜줘. 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주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그마치 올해가 17년 차입니다. 17년 동안 계속 이제 주민들께서 이주 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를 했는데 결국 이게 국가기관이 나섰죠. 권익위에서 네. 그래서 중재안을 좀 냈는데 그 중재안에 따라서 인천시 의회가 최종 결정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원안 가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시행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핵심 내용을 좀 얘기해 주면. 네, 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시는 예. 이주 대책의 1단계 과정으로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 네. 48,892제곱미터를 인천 해양수산청에 넘기고 예. 송도 아암물류 2단지를 맞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우선은 이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송도에 있는 아암물류단지, 네, 네. 물류단지인데 이제 주거지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제 이 송도 아암물류단지인데 이 지역은 이게 인천시 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국가 땅이잖아요. 네, 인천 지금 해수부 소속이 소유도 돼 있으니까 국가 땅인데 이쪽에 먼저 인천시가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원창동에 있는 배후단지, 북한 배후단지 땅을 교환을 했다는 네, 거죠, 네. 서로요. 네. 땅가격에 맞춰서 면적을 맞춰서 교환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환하게 되면 송도 아암물류단지는 인천시 땅이 되고 그 인천시 땅과 항운 연안 아파트의 땅을
바꾸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시의회는 이주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네. 교환 차액의 적기 조달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1단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은 항운 연안아파트 연합 이주조합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예. 시에 따르면 11월 감정평가 기준으로 총 255억 원의 교환 차액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255. 그러니까 지금 그 송도 안물류단지 땅값 비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네, 네. 보니까 255억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이걸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부담한다 그러면 이주가 되겠습니까? 이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송도 연안아파트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네. 건물가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평가가 아마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상쇄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주 대책이 물꼬를 튀고 본격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주민 전체가 동의한 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예. 80%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75% 정도 동의한 네.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 원안 가격을 했기 때문에 이 동의는 채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오랫동안 지역의 민원이었습니다. 바로 항운 연안 아파트 이주 대책 세워달라, 이 부분이 해결의 물꼬를 마련했다. 이걸 저희가 오늘 두 번째 한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는요, 단신이긴 한데 우리 시민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슬기로운 인천 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네.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병원 등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하는데요. 다만 탑승 전 터미널이나 지하철역 안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학교 교실과 학원, 강의실,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지금 그 어린이집도 이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네네. 원장이 알아서 네,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런데 아직도 권고로 꼭 써야 되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꼭 써야 되는 감염 취약시설 3종인 곳이 있는데요. 예.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쓰셔야 네, 됩니다. 우리가 요양기관, 장애인 그 시설,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네. 시설, 여기 3종 시설이라고 하는데 네. 이곳에서는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꼭 써야 돼. 의무시설이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네. 예. 안 쓰시면 과태료 나옵니다. 꼭 쓰셔야 되고. 교통은 어떻게? 대중교통은 어떻게? 대중교통은 타기 전에는 벗고 계셔도 되다가 예. 타시면 쓰셔야 됩니다. 인천 터미널까지 오실 때는 안 쓰고 오셔도 되는데 거기서 버스 올라가면 버스 올라가시면 다시 네, 네.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중버스 타셔도 네. 노선버스 타도 네, 써야 타셔도 됩니다. 쓰셔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는 올라가시면 쓰고 그 네. 앞에까지는 안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저는 이제 권고를 해도 우리 상당 부분의 시민들은 쓰실 것 같아요. 네, 쓰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안 쓰면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되게 허전해, 이상해요, 느낌이. 맞습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네. 이미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를 바뀐 지가 시간이 꽤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다녀보면 마스크 네. 안 쓰는 분이 없어. 맞습니다. 거의 안 쓰죠. 네. 네.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많이들 착용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뭔데 하는 거예요? 전혀 수가 뭔데 이런 느낌인데 또 날이 추우니까 방한용으로도 쓰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 마스크 코로나는 상당 빨리 더 진정되지 않겠는가. 네. 저런 조치를 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벗든 쓰시든 자유인데 그래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은 좀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몸이 좀 뭐하신 분들은 꼭 쓰시는 것이 좋지 맞습니다. 않겠나. 제가 이렇게 권고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네. 근데 이건 제목을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 실제로 저렇게 나왔습니까, 조사가? 네, 인천시는 18일 1인 가족 실태 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천 시민 10가구 중 4가구는 혼자 사는 나홀로족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체 가구 10가구 중에 4가구는 나 네. 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저조사는 네네. 그렇게 많아졌나요? 네. 네. 심지어 1인 가구는 지난해 7월 기준 약 50만 2,007가구로 전체 가구의 3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들 중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더 높았고요. 예. 중장년층의 비율이 청년 노년층보다 높았습니다. 야, 지금 이제 우리도 1인 가구라는 부분이 이제는 현실화돼서 바로 옆에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애로사항으로 위급사항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고독과 외로움을 뽑았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연령일수록 두드러졌는데요. 또 요즘에 고독사가 또 그래요. 네, 네. 많이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유튜브에 제가 고독사만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인천 고독사가 많아요? 네, 키워드로 해서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예, 예. 네, 인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제가 좀 놀란 사실이었습니다. 예, 나홀로 사시는 분들과의 어떤 대화의 창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이건 꼭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웃봉사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도 굉장히 큰 이웃봉사가 아니고 이웃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인천도 이미 나홀로 가정이 전체 가구 수의 40%에 달한다는 이 현실을 우리 다 같이 직시하면서 네. 같이 돕는 공동체적인 우리 인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FM이 네, 그 역할을 그렇죠. 그 역할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체라는 네. 인천 FM의 역할이 저 조사를 보니까 맞습니다.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석구석 찾아가서 저희가 또 소식을 그렇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로우시면요 네, 인천 FM 네, 불러 두드리십시오. 아, 좋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자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이자가 많이 높아져서 지금 가계부채 갖고 계신 분들 힘든데 네, 졸업을 했는데 취업 안 돼가지고 네. 어려움 겪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학자금 대출까지 내라 그러니까 이자 내라니까 환장하겠죠. 네. 인천시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인천시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거는 미취업 졸업생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 이자가 전해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일부가 아니고 전에까지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빨리 신청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학생 졸업하신 그 졸업생 여러분, 취업하지 못하신 분들, 그 대학원생 이자 때문에 고민하시면 인천시 빨리 문 들기세요. 어디를 해야 됩니까? 네, 2월 15일 수요일부터 네. 3월 14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고요. 시 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원래 시청 방문할 필요 없어요. 온라인 인천시 사이트 들어가셔서 누리집, 네, 누리집 코너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네. 이때 신청하셔서 이자 지원 받아가지고 취업된 다음에 아주 목에다 네. 힘주고 다니세요. 네. 그때까지 인천시가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자, 부평 넘어가겠습니다. 부평에 우리 미군들이 쓰던 그 미군 부대 터를 공원으로 좀 바꾸는 작업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미군들이 미군 부대 쓰기 이전에 일본은 저곳에서 바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기를 만들던 곳이 조병창인데 조병창 내에 있던 병원 건물 철거 여부를 놓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무기공장이었던 옛 조병창의 병원 건물에 대해 인천시가 최근 부분 철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4차례나 소통 간담회를 열어 내린 결정이었지만 찬반 양측의 의견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격을 맞아 원형이 훼손되고 완벽한 토양 정화를 위해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인천시가 조병창 내 병원 건물을 철거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물에 폭격이 있어서 원형 보존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네. 두 번째는 환경 정화를 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자, 이건 인천시 입장이고요. 저 건물을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시민단체 의견 어떤 겁니까? 네, 역사를 보존하겠다는 측의 입장은 오염 정화 기간을 더 늘리고 그리고 보존할 수 있다면 부분 철거를 반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 역사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 역사적인 현장의 건물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환경 정화에 대한 부분도 시간을 두고 좀 정화를 기간을 길게 잡으면 문제 없을 거라는 것이 시민단체 의견인데 세게 붙었죠. 네, 맞습니다. 아주 갈등이 심한 네. 것 같은데 답을 못 내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그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정답인지. 인천시도 뭐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닌 것 같고 시민단체도 본인들이 주민들 의견 다 받아서 또 이렇게 생각해서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좋은 안 만드셔서 합리적인 결론 내렸으면 합니다. 네. 예. 서구로 가보겠습니다. 서구의 그 공공도서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좌측에 기사 하나 올려놨어요. 올해 인천시가 5곳의 공공도서관을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금 사진 나와 있는 조감도는 이 서구권 아니고 남동구 논현동에 들어서는 도서관인데 저 5곳의 공공도서관이 착공되는 과정에 서구가 빠질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지난해 과업기간 연장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인천 서구 오류지구 공공도서관 건립공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서구는 황길동 695의 1 일원에 사업비 10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총 면적 2,203제곱미터 규모로 도서관을 지을 예정이었는데요. 도서관 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다 함께 돌봄센터도 짓는다고 합니다. 네, 이 도서관을 기다리는 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 함께 돌봄센터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 그 계획이 공사 계획이 순조롭지가 못했던 거예요. 네, 당초 공공도서관은 2022년 3월 착공해서 원래 8월 개관이 목표였지만 예. 그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예. 노무비 등의 사업비 내역 조정과 지방건설 심의 같은 행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착공이 늦어진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심의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좀 이 공사를 둘러싼 불편한 일이 많았었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올해 5군데에서 빠지고 서구만 빠지고 할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지방의회에서 좀 움직여서 같이 착공하게 된 상황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인천 지금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그동안 쉬는 동안 인천 소식을 너무 못했다. 네. 이런, 좀 반성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천 지금은 쭉 한 2회 편성을 좀 네. 해서라도 지역에 그동안 못했던 얘기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뉴스는 뭘 준비하고 있냐면요. 우리 시민 2분을 좀 만나실 건데 오전에는 지금 우리 인천 지하상가 얘기를 좀 다시 좀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최근에 조례 제정을 위한 지금 의견 청취를 조례 제정은 아직 안 돼 있고 네. 우선 관련자 의견 청취를 받는 걸로 해서 공람을 좀 내놨습니다. 근데 그 조례안이 나오면서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분들도 수만 명입니다. 가족까지. 이분들이 오랜 동안 집단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럼 이분들이 생각하는 합의점은 없는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오전에 갖도록 하겠고요. 오후에는 인천에서 가장 도시 성장 속도가 빠른 구가 서구죠. 네. 예. 서구가 현안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 문제도 그렇고요. 이 현안 과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서구청장 직접 모셔서 듣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 뭐 있습니까? 응원해 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예. 알림 설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라디오 방송 착실하게 하나씩 준비해 나가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방송 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